예,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토요일 주간 정리 5%입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돌아오진 않았어요. 제가 원래 좀 기관지 약한 편인데 한 2년 만에 좀 세게 걸린 것 같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고요. 자, 주간 정리 시간은 제가 매일 드리는 마감 시간과 달리 뭐 종목이나 섹터 얘기 드리겠지만 큰 시장의 틀을 잡아 하는 제 과정입니다. 나름 이제 정리해 갈 때 중요한 것만 뽑아서 알만한 것만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같이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사실 세상의 돈 공부가 되게 유용하고 재밌습니다. 한번 얘기를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간만에 제가 고금리 적응기라는 얘기를 한번 들고 왔어요. 항상 얘기했었죠. 고금리에 적응하는 시기다. 증시가 왜 빠졌느냐, 왜 올랐느냐. 자, 그러다가 이제 9월, 10월에 워낙 10년물 금리가 입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으면서 슈팅을 좀 했고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 그다음 2, 3개월간에 길면 내년 1월 달까지도 산타랠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금리에 적응한다는 거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투자는 우리로서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 힘든 건 어디죠? 자, 우리는 기업 대상으로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중소형주가 더 힘들어요. 금리에 더 취약하고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제가 대형주, 그다음 미국의 뭐 빅테크, 우리나라도 가더라도 큰 거 위주, 중소형주 적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실물 경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보시면 금리가 다 높습니다. 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덜 쓰고 어제 미국도 오면 또 갭이라고 실속 투자 볼 수 있는 타겟이나 갭 같은 주식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애들이 주가나 이런 거 실적이 좋습니다. 실속 소비를 한다는 거죠. 소비도 럭셔리 같은 거 많이 빠졌다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부자들도 잘 안 쓰는 시대예요. 불경기에 금리까지 높다. 이게 금리나 금융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수십 년 만에 왔어요. 한 4, 50년 만에 온 것 같은데 1980년대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왜? 경기가 나빴을 때는 항상 금리를 낮춰줬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 오래된 뭐 1, 20년까지 말씀드렸던 젊게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 모르시고 헷갈릴 부분이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 저도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계속 옛날 것까지 어떤 금융 사이클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보면서 주간 정리도 잡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둘 다 투자나 실물 투자에서 고금리 때는 어떻게 적응할까요? 레버리지 덜 쓰셔야 돼요. 레버리지 덜 쓰셔야 됩니다. 뭐 조금 더 급하게 쓰는 게 조금 더 긴축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한 시기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를 더 가지시는 게 좋고요. 레버리지 조심하세요. 나중에 정말 쓸 때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다. 7월부터 동결을 했고 CPI, PPI 물가 상승 보면서 데이터 디펜던스로 봤을 때도 금리 인상 끝났다 봅니다. 제가 패드 와치 가끔 보여드리는데 내년이나 매월 나오는 이제 연준 FOMC 회의 때 어떻게 금리가 결정될 거냐 보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내년 3월이나 6월이나 인하를 해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끼리라도 제가 작년 8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의 기대가 연준이 얘기하는 것보다 항상 앞서갔습니다. 앞서갔기 때문에 증시가 충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 금리나 주식도 연준이 나름 컨트롤 잘하고 있는 과정 잘해야지 연착륙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은 끝은 났다 보지만 너무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11월 이후에 미국 금리 어린들을 좀 덜 보겠다 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금리 잠깐 더 말씀드려보면 장기금리가 제가 완전 꺾였다 크게 추세 꺾였다 말씀드렸을 때 이때예요. 이때 확 빠졌죠. 살짝 등락했지만 어제는 5% 갔습니다. 5% 찍었던 금리거든요. 8월달이 정상적이거든요. 원래 8월달이 장 빠지기 전이잖아요. 근데 8월부터 이런저런 일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많이 3개월 조정을 받았던 건데 금리가 원인이야. 근데 이게 빠지기 시작하고 추세 꺾였다 말씀드렸고 4% 등락 중이긴 한데 4% 중반대에서 어제 4.3까지 떨어졌습니다. 4.37까지. 이런 미미한 차이들이 추세가 꺾였다. 뭐 그렇게 저는 꾸준히 보고 있고요. 뭐 꾸준히 빠져서 8월 이전 뭐 4% 초반까지 가면 좋겠죠. 하지만 급히 안 가도 됩니다.
자, 장기업이 안정화되는 말씀드릴 거고 오늘 간만에 매크로는 줄여야 되는데 달러 얘기 잠깐 드릴게요. 달러 얘기 잠깐 드리고 되게 중요합니다. 또 내년에 이게. 자, 우리도 미국도 3분기 어닝이 마무리가 돼요. 큰 거는 내년 다음 주 21일 날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되게 중요하죠. 그걸 보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 거고. 자, 그럼 1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내년 2월 달까지는 한 3개월의 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산타랠리 종목 고르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닝이나 매출이 덜 나오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특징에 더 매집되는 종목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가 뭐냐? 지금 2, 3개월 동안 대장주 포트를 잘 꾸려서 빠진 거 만회시키고 수익을 내자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차 그 반도체 AI 성장 스토리 내에서 중심은 어디입니까? 미국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엔비디아도 말씀드리고 나름이 세우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빠지거나 조정받으면 엔비디아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장기 관련 얘기도 한번 잠깐 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자, 24년 1분기 어닝 전에 성장주 정성시대다. 내년 1월 달에 초대규모로 간만에 개최하는 IT 첨단 기기의 전람회 CES 잠깐 드릴 겁니다. 자, 반도체가 어떻게 또 성장되는지 꿈을 싣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릴 거고요. 2차 전지 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이름이 에코프로 머티로 나왔던데 이 종목이 상장돼서 의의나 영향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로운 거 살짝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지금 수급 매집주 테마로 보고 있는 로봇 테마, 그다음 바이오에서 찾아야 된다. 여전히 대형주, 그 대장주는 대형주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 기준이 조금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보통 개인분들이 사고하는 거 보면 시총 전부 다 1,000억, 2,000억 내에서 지금 신규주도 왔다 갔다 보면 1,000억, 2,000억 내에서 막 장난치는 게 보여요. 그런 것들은 정말 초단타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 것 중에 나오면 우리 금양 같은 게 있죠. 제가 금양을 예로 드리는 이유가 금양이 제가 10,000원에 작년 8월 달에 들어갔을 때 물론 시작은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짜리 10몇만 원 갔던 건데 다 먹지를 못하고 크게 지금 매매했잖아요. 그때 10,000원에 샀던 작년 8월 때 시총이 5,000억이에요. 한 5,000억짜리가 시총이 5조로 키우는 게 가장 좋은 스토리거든 원래. 이 텐백을 만드는. 야, 시총 100억, 200억짜리 사서 1,000억, 2,000억 가면 더 빠르지 않겠어?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온갖 게 다 날아가는 돈이 정말 많을 때는 2020년 같은 때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제가 대형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시총 5,000억 지금 사는 것도 전부 다 1조 2조짜리 많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시총 3조예요. 이런 것들이 6조까지 막 하고 두산이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에코프로 모티리얼즈 뭐 40조 50조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 처음에 시총이 4,000억 5,000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찾으실 때도 최소한 시총 5,000억 내외짜리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기준 한번 잡아드리는 거예요. 중성주 피하시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고 밸류가 있고 레포트도 있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빅머니 채식을 합니다. 글로벌적으로든 우리나라 한국 정시 내에서든 실전짜리 투자 채널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투자의 공부에 같이 좀 도움 되시죠. 감사합니다. 잠깐 어제 미국장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어제 미국은 여전히 다 좋습니다. 제가 살짝 단기로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엔비디아 실적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괜찮을 거라 저는 보는데 뭐 내스닥 메어리피센트 중에서도 테슬라가 좀 약했죠. 어제 또 약했습니다. 나머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올랐다 안 빠졌죠. 횡보도 아니죠. 횡보하려다가 올라가 버렸고 이번도 올라가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또 횡보 중이죠.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걱정하는 거지 많이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추세가 월선이 깨지든지 야 지금 전고가까지 다 왔다. 전고 좀 부담되니까 무조건 팔아야지 떨어지겠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나스닥이 강한 거고 물론 중소형주 러셀 2000 같은 것들은 바닥만 다질 뿐이 약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제일 좋고 S&P 500 그 다음에 다우 그 다음에 러셀 2000 이런 순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나스닥 위주 빅테크 이쪽으로 날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얘기를 쭉 그냥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메인스트림 실물 경제 경기 부담은 내년부터 보자. 우리는 정시 사이클상
2, 3개월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그렇다 해서 또 2, 3개월 지나서 무조건 장이 또 안 좋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연준이 바랬듯이 연착륙을 잘하면 소비나 이쪽이 살살 꺾이면서 금융을 잘 관리해 나가면 정시가 등락이 세면서 꾸준히 갈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8월 9월 달에 장 망가질 것 같아도 결국 또 올라오잖아요. 자, 그런 면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고, 지금 이 불경기 어떻게 또 살아남겠어 이렇게 걱정을 미리 땡기지 마세요. 우리 정신이 미리 조정을 받았습니다. 항상 선반영해야 되는, 경기보다는 선반영해서 정시를 봐야 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숙명이고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진짜 경기 부담돼서 미국 경기 안 좋아요, 어떻게 할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하이힐드 채권 점검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주식보다는 금리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이 고금리를 하고 있는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나 이쪽을 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코노미스트도 많이 검증해 주십니다. 여기서 한번 나와요.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어요. 미국 경기는 괜찮다, 여전히.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즐기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의 차별화되는 거 보면서 우리 대장포들 꾸려 가시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빅테크는 제가 계속 순서를 매겨드리고 있어요. 원래 이제 애플, 엔비디아에서 MS가 신고가 막 치고 있기 때문에 또 MS,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또 보수적 의견이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 너무 좋게 보지 마라. 2010년도도 얘들이 스마트폰에 실패하다 보니까 뭐 그때 서버를 잘 키웠긴 하지만 애플이 10년을 달렸잖아요. 애플이 10몇 년을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MS가 야성을 좀 넘보려는 그런 차원이긴 한데, 어쨌든 MS는 엔비디아 세계 계속 봐야 돼.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AI죠. AI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알파벳도 AI들이고, 메타, AMD, 어도비 말씀드렸고, 테슬라 살짝 뒤에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사이버 트럭 잘 나오길 바라고, 다시 차를 잘 팔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또 달러 하락했어요. 좀 더 말씀 잠깐 드릴 거고, 달러 하락하는 거는 정시든 우리나라 이머징 정시에 되게 좋습니다. 길게 봤을 때 10년마다 달러 하락기가 와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찾습니다. 달러가 하락이 추세가 되면 우리나라 좋아요. 자, 금리도 이제 안정되고 있다 말씀드렸고, 정신 올랐고 주도주 잡고 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이슈를 잠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무디스에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했다. 영향 없었어요. 괜찮았고, 미국 셧다운은 또 2개월 3개월 수년돼서 임시 예산안 잘 넘어갔습니다. 하원 상원 다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9일, 2월 2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자, 데이터 디펜던스 연준이랑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를 안 주기 때문에 미국 물가나 고용이나 산업 생산 지표들 이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려,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연착륙 잘 되고 있는 지표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래 한 10월 달쯤부터 연간 전망이 나와요. 정권사든 미국의 IB들이 내년 2024년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를 막 내놓고 있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늦어졌습니다. 워낙 연간 전망 안 맞는 얘기를 수년간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내년은 금융이 더 복잡고 더 그러거든요. 한 11월 달부터 예전보다 좀 늦게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물론 저는 다 챙겨보고 봐야 되겠지만, 어디까지 갈 거다, 몇 포인트 갈 거다, 뭐 금리 인상, 주가 전상, 이 수치는 별로 보지 마세요. 그냥 흐름만 보세요, 내용만. 그래서 연말 릴리스가 될 텐데 단순 참고만 하시고. 자, 골드만삭스가 좀 지르는 스타일입니다. 될 때는 막 된다, 안 될 때는 좀 더 안 된다 지르는 스타일이긴 한데,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금리를, 내년 미국은 4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될 거야. 0.15 정도 내려서 결국은 3.75 정도 만들 거야 얘기를 하고, UBS는 뭐 3월부터 금리 내릴 거야. 모건 스탠리에서는 뭐 6월부터 내릴 거라 말하는데, 저는 다 믿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보는 건 있는데 상반기를 힘들 수 있다 봐요. 상반기에 만약 금리를 한다, 미국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연착륙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이에 QT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은 처음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기대하지 않고 본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시는 여전히 선별화되고 가는 놈만 가지만 지수 자체가 내년에는 살짝 꺾일 수 있다. 달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연간 전망 다 안 맞아요. 우리나라 정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좀 늦게 내니까 조금 정확도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여전히 시장을 제가 쫓아가면서 그 애에서 가장 강한 것 포트 꾸리는 게 가장 좋아요. 빅머니 체이싱. 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계속 나오는 불법 공매도, 네이키드 숏에 대한 척결 큰 의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뭐 대통령까지 보여주고,
금감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정석인 외국인은 이탈 안 한다. 계속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그 방송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머니 단타치고 개인들 단기로 털어먹는 한머니는 좀 나가도 되고 걔들이 쇼커버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과 거래 대금이 많이 줄고 있어요. 이거는 워낙 우리나라 많았기 때문에 좀 줄어도 괜찮다. 변동성 정권사들이 막 줄면 스스로 줄겠다 걱정할 수 있는데 우린 걱정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제 같은 케이스 보시면 갑자기 에코프로 모티가 들어오니까 거래대금 쫙 다 빨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딴 것들 갖고 있는 우리 뭐 로봇이든 뭐 다른 테마든 조금 팔아요. 단타 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좋아 보이네. 그 팔면 딴 게 빠져. 그 다음에 에코프로 모티 같은 거 돈이 싹 몰려. 그러면 그때 단계적으로 빠지는 거는 그냥 이슈적인 문제입니다. 추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개인 정시 예탁금이 확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아직 47조 되더라고요. 자, 메인은 뭐 이부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로봇, 2차전지, 바이오, 엔터는 어제 아웃시켰습니다. 이거 좀 줄여야 돼요. 그 점점 더 우리 할 게 더 좁아지는 겁니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급 매집주는 제가 계속 꾸준히 발굴하고 있고, 근데 이게 계속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또 시장이 바뀌어서 올해 초에 2차전지 그 로봇이 갑자기 튀어 올라갔어요. 우리 한 70% 수익 났었습니다. 레인보우에서. 그다음 금양 같은 게 막 생길 수 있어요. 2차전 에코프로가 막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죽고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래 수급 매집주 어느 순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집중을 좀 더 하셔도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 포터가 제일 좋습니다. 자, 중국은 여전히 미중을 같이 봐야 되는 우리나라 정시 입장이지만 미국이 기준이고 중국은 그냥 바닥에서 놀아라. 너네는 죽지 마라. 그런 데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생기면서 또 살짝 기대를 하는 그 중국은 기대를 제가 꾸준히 했어요. 다 실패를 하겠지만 작년 상반기도 실패를 했고 작년 10월 달에 시진핑 연임 3년임 된 이후에 좀 기대했는데 올라왔죠. 잘 올라오다가 혼자 작년 올해 그 2월 달에 풍선 그 F20이 풍선 두드려 맞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계속 안 좋았던 중국 정시가 이건 미국 정상회담으로 좀 풀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정시는 중국을 좀 봐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을 중국을 이 정도 보거든요. 그 이를 보더라도 중국이 바닥에서 꿈틀거려도 좀 좋은 겁니다. 이제 그런 면으로 중국을 챙겨드리는 거예요. 샌프란에서 개최를 했고 중국 여전히 그만 때려라 바이든 우리 좀 같이 먹고 살자고 했지만 패권 전쟁 못 끝내. 큰 틀은 바이든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특이한 부분은 내년 1월 달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 지금 민진당 같은 경우가 이제 친중이거든요. 이제 친중이 되면 좋겠어 오히려 차라리 저는 뭐 그런 면도 사실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 그 국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 대만의 군사적 공격을 수년은 안 하겠다. 시진핑이 말했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 어떤 그런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대만이랑 그런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였고 반도체나 배터리나 IRA 관련 미국이 지금 리쇼링 하면서 제조업을 새롭게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고 주식에 많이 우리 좋게 보고 있는데 중국을 계속 막아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뒷구멍 같은 거 없이 특별한 회비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그냥 기존 상황 유지하시면 돼요. 자, 어제 그리고 위안화가 7.2까지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떨어졌어요. 갑자기. 잠깐 어디 있지? 그 달러 약세된 것도 있지만 여기 있네요. 제가 안반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 뭐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받지 않습니까? 진짜 외자 유치를 하고 우리나라 돌아 투자해 주세요. 중국 좋아집니다. 자기끼리 안만 얘기를 해도 안 믿었는데 보는 건 위안화라 본다 말씀드렸어요. 위안화 떨어지죠. 지금 11월 달 들어서 추세 확연히 꺾였습니다. 자, 위안화 꺼지고 강세, 그 약세가 돌아선다는 얘기는 좋은 거예요. 중국이 서서히 변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외자가 들어가나? 중국 국채를 좀 사주기 시작하나? 뭐 이런 거죠. 그럼 이게 왜 좋으냐면 얘들이 떨어지면 그동안 환율 방어로 그 제일 우리나라 세계에서 미국 달러나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 중국이 자꾸 달러를 팔아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방어를 했던 거야. 근데 방어되는 게 줄어들잖아요. 이제 안정화되면.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미국 금리 안정도 얘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7.2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좋은 거예요. 홍콩 정신은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추세 보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년에 골드만삭스에서 말했어요.
오히려 미국 S&P보다 중국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이런 쪽 제조 반도체 있잖아요. 올라오면 오히려 이머징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저는 사실 살짝 기대해요. 요거 살짝 좀 달러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달러가 십몇 년만 한 번씩 크게 바뀝니다. 예, 크게 바뀌어요. 이게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달러가 지금 약세기가 있고, 약세기는 언제냐면 2000년 초반에 중국이 좋아서 이머징이 좋았을 시기입니다. 서프라임 2008년에 터지고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다 몰렸어요.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몰렸습니다. 그때 달러 계속 강세를 보이고 코로나 터질 때는 그냥 피크를 쳤죠. 코로나 터질 때 피크 터지고 그다음에 또 빌빌거릴 때 미국으로 빅테크가 돈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쟁까지 터졌잖아요. 그때 더 몰려서 작년에 정말 힘들었던 달러 인덱스가 114, 150, 115 갔던 게 작년 9월, 10월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지고 올해 우리나라 환율이 1200까지 빠졌거든요. 그때 달러 기준 얼마였냐면 100이 깨졌었어요. 그때 100 초반이었고 얼마 전에 7월달에 100이 깨졌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 중국 갑자기 미국 금리 올라가면서 요때 증시가 다 빠졌던 거거든. 달러 강세기 때. 그 달러가 100이 안 되다가 107까지 갔단 말이야. 이때 증시가 박살나고 금리가 많이 올랐을 텐데 꺾였잖아요. 금리 꺾였고 달러 꺾였고 환율도 꺾였잖아요. 지금 위안화까지 꺾였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 사실 이게 좀 오버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꺾이게 되면 이 꺾이는 이유는 많습니다. 자, 미국이 단독으로 강대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국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이 미국의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달러 패권이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방에 우리 독립분들이 필요한 거고 동맹들이 필요한 거고 약 때문에 정신이 좀 어지러지래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달러 약세가 저는 보여줬다 봅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기인데도 작년에 갔던 이 고점에 달러 강세는 안 보여요. 미국 국채 수요도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그니피센트나 계속 좋은 거를 보지만 내년 S&P 500 같은 것들의 성장, 장기적으로 성장하지만 성장 올라가는 각도가 살짝 꺾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장 보지 말고 기업만 사놔. 그거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내년엔 그게 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40년 만에 온 미국 증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증시를 지금 50% 투자하고 있는 그 버크셔 해스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50%, 49% 애플 가지고 있거든요. 그 미국 증시에 투자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중장기로 보시는 분이지만 현금 비중 역대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물론 미국이 살아나고 좋아지겠지만 내년에 살짝 올라가는 각도가 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 달러나 요번에 이제 미국 수요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채권 같은 거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 약세가 되면 전 세계 돈들이 여러 가지로 보고 있지만 중국이 살아나는 것도 바라고 있습니다. 월가들은. 왜? 거기서 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중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만 같은 데도 수요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이머징이 더 좋을 수 있다는 흐름은 제가 달러를 통해서 볼 거예요. 저 방금 달러 보여드렸지만 달러 꺾이면 우리나라 원화 261260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올해 2월달이나 얼마 전에 갔던 1200원대 초반까지도 본다. 이렇게 보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1296어디예요. 어제 기준으로. 근데 저는 중간에 얼마 전에 갔던 1200원대 중반 뭐 그렇게도 되지만 1차 목표는 뭐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올해 초부터 샀던 그런 분들은 여전히 갔던 1200원 초반부터 입질이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이 달러를 통해서 계속 보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이머징 시황을 기대를 하고 어쨌든 중국이 우리나라만큼 못 올라와도 받쳐주면서 꿈틀대고 위안화처럼 보여줘야 되잖아요. 외자 유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덜 하겠지만 자, 그런 것들 제가 볼 때 중국이 내수를 살려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가끔 말씀드렸던 귀주 모태주나 징둥단크 같은 내수 볼 수 있는 종목들 BAT가 그 바이두죠. 알리바바, 텐센트. 알리바바 좀 떨어졌던데 뭐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 올해 초에 뭐 지금 벽개원 무슨 가든 계속 얘기 나왔는데 걱정 좀 하지 마세요. 2015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주기적으로 나왔고 공룡이 쉽게 못 죽어요. 그 연착륙 되고 부양책 도분에 미국 금리 고점 쳤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내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달러 약세가 기대를 하고 있고 추세 꺾였다 저는 보는 거예요. 미국 금리처럼.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갈 수도 있다. 자, 요거는 이제 80년대는 2차 올쇼크 때고 90년대 중반부터는 인터넷 성장을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2000년도 초반 중반은 중국이 좋아하는 이머징 시대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짬뽕된 내년입니다. 정말 다 짬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보면서 축약되고 좋은 것만 계속 우리 대장 포트를 꾸리면 됩니다. 미국도 포함시켜도 돼요. 자, 일본은 뭐 혹시나 불뚝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근데 가끔 참고로 말씀드려요. 일본 YCC나 금리를 좀 봐야 되는데 90년대 80년대 후반에 그 전성기를 거치고 90년, 2010년, 2014년 아베 될 때 뭐 살짝 실패를 했지만 잃어버린 30년 이분들의 MZ세대나 나이 한 3, 40대 된 분들도 그냥 눌려 있어요. 저는 사실 외가 쪽이 제일동부 쪽이라서 어릴 때부터 좀 많이 갔었는데 결론은 뭐다? 엔저 흐름. 요번에 엔저 꺼지고 났을 때 에나 막 강세 베티한 분들 계시고 그랬는데 일본도 그렇고 세계에서 보는 흐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엔저가 우리가 보통 이제 100엔당 따졌을 때 1000엔 10배였잖아요. 10분의 1이었는데 지금 800원대입니다. 근데 이게 7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700원대까지. 이게 2006년까지 돌아가는 건데 이게 곧 간다는 건 아니지만 엔저가 쉽게 바뀔 거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 쉽게 안 해요. 얼마 만에 온 금리 그 인플레이기 때문에 절대 금리 인상에서 이 인플레를 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고가 쉽게 되지 않고 여전히 일본 제가 그 경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업들이나 돈이 들어와서 부동산이나 정신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들 일반 일본의 서민들 경기는 여전히 안 좋아요. 여전히 30년 전이랑 임금이 똑같습니다. 30년 전에 워낙 임금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적어요. 일본이. 이거 올려줘야 되나 안 올려주는 거야. 기업들이 지금 돈이 좀 들어오니까 벌고로 있는데 뭐 그럴 때 수출이 엄청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임금 상승이 되고 서민 경기 회복되면서 정말 일본 경기가 살아나면 그때 금리 인상을 하고 엔고를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을 봅니다. 자, 어제 버핏동이 워런 버핏이 엔화 채권을 두 번째 또 발행했어요. 한 1조 원 규모입니다. 한 1000억 엔 정도 했겠죠. 이 말은 뭐냐면 엔화 채권에다가 발행했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엔저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지금 엔고를 안 건다고 보는 거예요. 얘들 달러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BOJ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여전히 완화 정책 유지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관광 많이 가시고 일본 엔화가 떨어지면 좋죠. 싸니까. 근데 급히 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천천히 천천히 가셔도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는 제가 이번 장중에 문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2, 3주 안에 휴전 가능성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어는 못하겠지만 국제 여론이 이스라엘의 등을 되게 많이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지금 거의 뭐 실각위기입니다. 미국도 그랬어요. 너네들 지금 좀 잘 안 하면 지원 안 하겠다. 미국이 사실 군사적 지원 안 하면 이스라엘은 큰일 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 나와요. 둘 다 사실은 좀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아요. 약간 그렇게 조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기준으로 무슨 명분이 필요하겠죠. 전쟁의 명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정말 힘들고 사람도 정말 많이 죽어나고 별별 소리 다 들리던데 어쨌든 이게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좀 더 빨리 끝날 확률이 있다.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목소리 때문에 자,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고금리에 적응하는 정시다. 요번 10월달 9월달에 살짝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살짝은 아니죠. 3만 불이 뭐 3만 9천 불 막 가고 그랬으니까 한 30%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건데 자, 코인은 원래 오르면 가사가 몇십 배 몇백 배예요. 근데 그걸 좀 줄이셔야 됩니다. 저도 코인 되게 중요하게 보고 관계된 것도 있는데 요걸 비트코인 빼고 딴 거는 별로 안 올랐어요. 가끔 보면 정말 뭐 간다 뭐 이제 불 붙다 보면 한 몇십 프로 예전에 알트 코인들 보면 뭐 몇백 프로씩 막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장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규제화가 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는데 왜 보냐면
전 세계 돈의 빅머니 스트링을 보다 보니까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보고 원자재, 환율, 주식 다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크게는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잖아요. 그 위험자산 중에서도 이 코인은 영한 아직 젊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잖아요. 그 젊은 MZ들이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골드처럼 안전자산 역할도 가끔 하긴 해요. 그런 면으로 보다 보니까 전체 규모도 적습니다. 자산 중에서는 시총이 그래 봐야 아직 얼마 안 되니까. 자, 10월 11월 달 급락했을 때 올라간 거는 금은 원래 안전자산 대명사고, 그다음에 그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9월 10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살짝 올라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비트코인이 현물 ETF 이슈 있죠. 또 내년에 반감기입니다. 반감기라고 그 전체 그 총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4년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내년에 비트코인 살짝 기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 2년 만에 코인 관련주 관종로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코인은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하지 말자. 여전히 부동산이 안 좋고, 저는 여전히 스몰 사이클인 정시에서 수익 내야 된다 보고 있지만, 새롭게 생긴 거거든. 새롭게 생긴 자산인 코인 쪽에 비트코인 정도는 살짝 봐주겠다. 하지만 예전에 정말 가짜였던 그런 드림컴 트루 이런 거는 좀 기대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정도는 코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만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CS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성장주를 보고 컨텐츠를 찾고 라스베가스에 정말 저도 가고 싶을 정도인데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요새는 뭐 온라인을 워낙 잘해주잖아요. 본인이 지적한 것처럼 갖다 주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봐도 되고, 1월 달에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 때 못했어요. 항상 여기 나와서 전 세계 IT나 성장 버블을 성장 만드는 친구들이 막 뽐내고 그의 어떤 신기전 이런 미래 기술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당연히 AI겠죠. AI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 그다음 로봇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내년에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애플도 해야 됩니다. XR, VR 같은 거 있죠. 이쪽에서 상당히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휴대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있죠. 휴대폰을 접는다고 이게 혁신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야 디스플레이 혁신이다 그랬는데, XR이나 AR에 비하면 디스플레이 혁신의 그 끔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나와서 애플이 뭐 400만 원을 하고 뭐 싼 거 나온다 하지만 메타에서 몇십만 원짜리 내고 있잖아요. 요 기술을 제가 더 열심히 볼 겁니다. 뭐 지금 삼전이나 우리나라 LG전자 항상 그랬지만 혁신상 많이 받았고, 두산 로보틱스도 받았더라고요. 요거는 같이 내용들 나오고 레포트 나오면 간간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제가 지인들 사실 우리 아버님이 그 공직자에서 공무원 출신이신데 20년 하시다가 또 부동산으로 전향하신 지 한 20년 됐어요. 뭐 저랑 이제 주식을 저 23년 보고 있으니까 가끔 만나면 저는 주식 얘기, 아버님은 또 부동산 얘기, 가끔 또 이제 지인들 뭐 강남에 있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거 살짝 말씀드리는데, 자, 미국은 연착륙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지 금리가 미국 금리 빠지니까 살짝 같이 빠져요. 자, 그러면 제가 모기지 금리가 7, 8% 나오다 보니까 신규 주택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그 못 샀던 분들이 살짝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규가 일부 생기고 있어요. 그럴 때서 미국 그 부동산이 올라간다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일부에서 소비가 연착륙되는 과정으로 부동산의 집들이 집값이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버틸 수 있는 연착륙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 소비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도움을 좀 줄 것 같고, 하지만 크게 연착륙은 착륙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살짝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올랐다가 이제 강남도 엄청 좀 호가들이 좀 떨어진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급매물 나오고 있고, 특히나 여러 가지 보는 지표 중에서 저 경매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아직도 기억나는데 2008년에 서프라임 터지고 2009년 10년에 경매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도 부동산 꼭지 잡았던 20대 30대 분들이 계셔서 이혼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걸 전 기억이 납니다. 경매가 지금 엄청 쌓이고 있고, 경매 쌓이면 또 매수가 들어오면 되는데 체결도 안 돼 지금은요. 이런 지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부동산은 여전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계속 벌어야 돼요. 자, 지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러 말씀드렸고, 유가도 뭐 70불 초반이고, 정시에 딱 비슷합니다. 47조 정도, 73불 정도. 자, 섹터 테마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